우리 뉴스타파가 방심이 청부 민원 의혹 보도를 최초로 했습니까? 네, 작년 크리스마스 날 해서 날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럼 포괄적.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의미가 없어.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서 방심인이 및 선방위가 법정 제재를 했죠. 저희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는 통신 쪽이라. 인용 보도한 네, 인용 보다 매체 MBC, JTBC 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 민원을 유희림 씨의 친인척 네, 또 과거 인연이 있었던 사적 인연 관계자 네,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전 용산 대통령실 네. 선임 행정관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 네. 거기에 세민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하죠. 네, 새로운 미래 세민연이란 시민단체가 새로운 있습니다. 민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네. 공식 명칭은 새로운 미래 세민연. 현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세민연의 관련자가 네.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사주 민원을 제기한 자가 있죠. 말씀드리면 네. 9월 4일 국회에서 과방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뉴스타파를 폐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 한 게 오후 4시 한 40분쯤이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9월 4일 오후 5시 43분쯤 첫 번째 민원이 들어오는데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이므로 이를 인용 보도한 매체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낸 사람은 아까 바구기 미디어연대 대표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던데 김흥수 새로운 세민연 부회장입니다. 아, 김흥수 씨가 어디 계십니까? 네. 네, 김흥수님 네. 같이 마이크를 좀. 네. 네. 세민연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십니까? 세민연의 사무총장입니다. 부회장을 맡으셨나요? 부회장이 아닙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요? 네네.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재반 활동을 총괄하고 있나 보죠? 저희 단체의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남 네. 용산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이 녹취록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고발을 뒤에서 사주한 것이 나였다라고 했고 그 관련된 시민단체로 거론된 게 세민연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만의 책임감 있습니까? 저는 정말 김대남 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서 세민연의 출범식에 네. 김대남 행정관이 축사를 했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승규 수석도 참여를 했었죠. 기사를 네, 세민연은 대선 때 선대본부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구성된 게 아닙니까? 당시에 캠프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면 네. 시민단체라고 하면 정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거나 잘못된 일을 갔을 때 그걸 바로잡는 역할, 어떤 시민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권력의 보위와 연관된 그런 것을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고발을 대행했다.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순수하게 대변해야 할 시민단체의 역할을 방기하고 권력의 충견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대통령실의 사주를 받아서 어떤 고발했던 그런 네,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 행정관의 녹취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행정관으로부터 그럼 그 행정관의 그 진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왜 보호 조치를 위한 고발을 한다거나
처분을 요청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보다도 제가 당장 이 방심위에 이 증인으로 지금 채택된 상황인데 그것은 최근에야 불거진 그런 것들이어서 지금 제가 경황이 없는데 다 이게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은 저도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봉지욱 참고인님. 네. 그러니까 그 비판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가 네. 신속 심의 절차를 두고 또 민원을 사주하고 네. 그럼으로써 비판 보도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묵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권이 선출되지 않은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여사가 사실상 국정 전반에 개입을 하고 그것이 인사의 난맥, 유희림 같은 방송심의 제재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하는 자에 부역해가지고 이게 시대의 이 환관과 같은 존재예요. 이 유희림. 거기 계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그자의 그 악행에 대해서 묵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그 감사실장님. 예. 그 공익제보자 보호법 아시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보호법에 타법과 공익신고자에 관련된 사항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이 우선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릅니까? 2분 더 드리세요. 2분. 저는 공익신고자 관련이 아니라 이해충돌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든 감사실은 법률 담당, 예? 그리고 청렴 의무에 대한 교육, 제반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공직자의 자세와 연관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인해서 시정명령이나 특정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 방심위가 법정 제재한 거 29건 다 행정처분에 의해서 집행정지됐어요. 이건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면 그 신고자 아까 그 탁 선생님 그런 분은 감사실에서 포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개인신상 정보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이에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는 그 신고자, 제보자에게 유리할 경우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이라면 이 관련 법에 의거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공공기관의 장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저 공익신고자 보호과장님, 권익위의 과장님,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법적 충돌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죠. 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자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자 보호과장은 뭐 해야 됩니까? 경찰에 공문을 보내세요. 이 법에 따라서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공공기관이 민원 사주한 것을 가지고 직원이 이것이 공익에 침해되는 경우라고 판단해서 제보하고 윗선에 알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처벌받게 합니까? 그 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이 권익위에 이첩된 사항을 뭉개고 있다가 결국 다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포식자의 입속에 제보자를 넣어버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해야 할 업무예요. 그 업무에 따라서 지금 부당하게 더 들으세요. 1분. 합법을 우선시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 보호법에 우선하여 그 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행정기관이든 혹은 경찰서든 간에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에 따른 행위라니까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